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우리 증시도 휘청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는 상황인데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 나가면 좋을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동발 리스크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우리 증시도 휘청이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 역시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스 나와 있는 거 좀 살펴보면요. 가자 지구의 지상군을 좀 이스라엘이 투입을 앞두고 있고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게 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상황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증시 전망은 지금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지금 군사 전문가들의 어떤 리포트를 보면요, 사실 지난 주말에 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진입하는 거를 아주 딱 정해놓고 했는데 기상악화로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면은 웬만큼 아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근데 증시가 그렇게 변동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사실 전쟁보다는 사실 전쟁과 이제 더불어서 금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지금 가장 지금 더 큰 사실 증시의 변수로 지금 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2006년도 레바논 전쟁 이후에 최대 규모의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자 지구에 지금 침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모두 지금 손잡고 말리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이 이제 그만해라. 이제 좀 그래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사우디하고 UAE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인 걸 지금 막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제 전쟁이 나면은 굉장히 지금 숫자적으로 보면은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0.1%에서 사실 1.2%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란이 참전을 하느냐, 레바논이 참전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한적 전쟁이냐, 그다음에 사실 직접 전쟁이냐 이런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 GDP의 성장률을 보면 1%까지도 지금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또 같이 이제 돼서 1.2%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호르무즈라는 그 해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란이 봉쇄를 해버리면 전체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잠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배럴당 150불까지 지금 올라간다는 가정을 갖고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들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많은 미국 월가의 전문가들은 전쟁보다는 그래도 금리에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전쟁에 대해서 전쟁을 지금 가라앉히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성과를 나타내는데 재미난 거는 러시아가 안보리에다가 전쟁하면 안 된다고 자기네들이 결의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참 잔인한 호재입니다. 그래서 증시에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결국은 그 당시에 전쟁 발발 당시에는 증시가 빠질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1년 이상 수혜주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전쟁이라는 건 정부의 사실 차입과 부채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금리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정부 차입이 많아지거든요. 많아지면은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또 다시 정부는 또 그것을 더 메꾸기 위해서 또 차입을 또 한단 말이죠. 이러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필요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수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보시면은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전쟁보다는 금리가 그래도 지금 전체 글로벌 증시를
쥐락펴락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쟁보다는 금리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봐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 상황 속에서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관건은 이란의 참전일 겁니다. 시나리오를 지금 저희가 세 가지 정도로 살펴봤습니다. 제한적인 전쟁과 대리전, 또 직접적인 전쟁을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미쳐지게 될까요? 저는 제한적 전쟁과 대리전 사이에 네. 일어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뭐 사전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다시 미국이 네. 수출 제재했던 걸 다시 풀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8조라는 돈을 지금 해서 카타르에 넣어놨는데 그걸 네. 갖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 전날 이제 끊어버렸거든요. 따라서 제한적 전쟁과 대리전 사이에 어떤 부분들로 가는데 그렇다면은 인플레이션은 최대한 0.2%, 그다음에 네. GDP는 거기도 0.1에서 0.3% 정도의 영향을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전체로 봤을 때 전쟁에 가지는 증시의 어떤 영향력은 네. 일단 이루어질 것은 다 이루어졌다. 더 이상 지금 뭐 우리가 공포에 증시가 움직이는 거지 어떤 뉴스에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로 보고 사실 제일 지금 우려하는 거는 사실 얼마나 유가가 오르느냐에 네.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사실 왈가왈부가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1차 오일 쇼크라는 1973년도에 네. 보면은 유가가 279%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게 1979년까지 지금 가면서 그때가 석유 파동들이 일어나서 굉장히 그때는 힘들었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보면은 유가가 지금 4%에서 6% 정도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이벤트별로 봐서는 유가에 오르고 내리는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지금 1973년에 그런 279% 올랐을 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네. 셰일가스라는 대체제가 지금 있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생산을 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미국이 더욱더 정치의 계절이 왔기 때문에 유가를 뭐 굉장히 운용하는 그 능력을 못 보여주면 네. 이거는 재선에 뭐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들이 이 부분들은 굉장히 관리를 하려고 그럴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평균적으로 갤런당 6불 정도를 하는데요. 네. 벌써 불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2불 99, 3불에서 끝났어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들로 분명히 유가는 관리를 할 것이다. 아니면 미국이 저렇게 유가가 높아지면요. 셰일가스의 채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유가는 과거처럼 이렇게 몇백 프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시간적으로 정치 경제의 시기가 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쟁, 뭐 무력 충돌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마음 아픈, 가슴 아픈 단어입니다. 그래도 정말 좀 다행인 점은 뭐 우리 증시와 유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유가의 경우 과거와는 다르게 셰일가스라는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상승에 제한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금리 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또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목요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해서 연준이 11월 FOMC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도 살펴보면 지난 8월까지 5회 연속 금리 동결을 했고요. 이번에 올린다면 6번 연속 네. 동결이긴 한데 지금 조사에 따르면 거의 100% 가깝게 올리지 않고 동결한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으니 이번 금통위 저희가 어떤 포인트를 보고 가져가야 할까요? 답은 주신 것 같아요. 네. 6번째 연속 동결은 뭐 거의 100% 지금 뭐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좀 더 지켜보겠다는 얘기겠죠. 네. 따라서 FOMC도 내달 동결이 유력해지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언더라인 이 조건이 뭐냐면 현 금리 수준이 충분히 긴축적이다. 네. 그래서 뭐 그거 이제 좋은 소리로 들린다마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실 증시에서 제일 바라는 거는 연내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신호가 좀 네. 밝혀지는데 그거는 이제 물 건너갔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3.5% 금리 수준은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언제까지 갈 거냐? 내년 9월까지 금리는 3.5%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 하반기 9월 정도에 금리 인하의 시작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전체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움직여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일단 뭐 우리 이번에 또 동결을 하고 뭐 미국이 동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2%포인트대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금리 이슈는 저희가 좀 계속 살펴봐야 할 테고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하 시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조금 더 이 인하 시기가 당겨지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우리나라 경기의 어떤 사실 신호등의 파란불이 이제 켜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네. 이제 뭐 무역이 잘 된다든가 반도체가 올라가야 된다는데 사실 지금 나오는 숫자들은 명목금리상으로 해서 2%죠. 네. 사실 실질금리를 하면 그렇게 차이가 없거든요. 따라서 네. 이제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이제 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2.2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로 봤을 때 금리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의 어떤 자금들이 빠져나갈 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요. 일단 명목 금리보다는 여러분 실질 금리를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1월부터 9월까지 네. 국내의 순유입 으로 보면 154억 달러예요. 근데 9월하고 8월 달에 14억, 17억 달러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직도 큰 우리가 눈여겨 이 정도의 네. 지금 유출은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되고 사실 지난주 보시면요. 네. 코스피 1.97% 올랐어요. 코스닥도 0.78%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실질 금리 차이로 인해서의 어떤 움직임들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이는 것보다는 실질 금리차가 그다지 크지 않은 만큼 움직임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실적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금융주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뭐 JP모건과 웰스파고 또 네. 시티그룹 모두가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사실 스타트는 잘 끄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좋은 실적 기록했는데 지난 거래일 마감 이후에 에코프로 그룹주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좋지 못한 그렇죠. 실적을 네.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 저희 네. 실적 시즌에 따라서 우리 지수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게 이제 에코 같은 거는 네. 이제 보시면은 성장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뭐 리튬의 가격들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주요 대형주 실적 발표가 사실 4주차, 그러니까 네. 다음 주에 지금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네.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24, 25, 26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많이 포진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는 관망이에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중요하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지수보다는 개별 기업 호재에 지금 반응할 네.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보다는 금리에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러면 뭐 신흥국 중에서는 가장 지금 뭐 퍼도 좋고 다 그렇지만 네. 우리가 달러 환산을 했을 때를 보면 코스피 지수 같은 건요. 연초에 저점까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지금 한국 시장이 지금 연출이 네.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이 관점에서는 한국 증시요. 가격 메리트가 되게 좋아요. 따라서 지금 9월, 8월 달에 지금 17억 달러, 14억 달러가 지금 빠졌지만 전체적으로 1월 보면 154억 달러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렇다면은 차익 실현을 위해서 잠깐 빠졌던 부분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매일 따지셔야 될 게 외국인들의 수급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전쟁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외국인 수급은 금리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부분, 금리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환율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이 다시 중요해지고요.
지수라는 부분들은 큰 트렌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음 주는 네. 이거 대형주들이 이제 한꺼번에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좀 보시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보시고, 자, 외국인들 수급 보시는 부분들은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에 네. 얼마만큼 외국인 수급들이 움직였는가를 보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도 계시면 조금 아침이 네. 조금 바쁜 시간을 지내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오전에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는 외국인 수급을 한번 체크하시고 그리고 진행을 하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뭐 짧지만 여러분들의 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나 투자하시는데 약간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큰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 실적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까지 16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수급적인 방향성 체크하실 때 10시와 10시 30분 사이에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내에서 증시의 방향성 어떻게 나타날지도 좀 궁금하고요. 저희가 좀 비중을 뭐 확대하거나 축소해볼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째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전쟁도 일어나고 뭐 금리도 막 이상하고 그러는데 일단 1번 국제금융하고 네. 외환시장의 변동성은요, 전쟁 일어나기 전보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환율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이제 변동성을 더 갖고 오겠습니다만, 자, 그 부분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이제 금리, 전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 증시 어떤 뭐 지표를 만들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4주차에는 실적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다음 주를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여러분 2주간을 다 보실 때면 실적에 대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나올 것인가. 뭐 실적은 서프라이즈도 뭐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저는 뭐 거의 7, 80%의 움직임의 동력은 실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빠르게, 그리고 뭐 많은 보고서들이 실적에 관해서는 전망들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래서 10월에 3주차, 4주차는 실적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이 전체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좋겠습니다.